고정관념이 참 무섭다는 것을 요즘은 한국 연ung 팬들을 보면서 새삼 느낍니다. 전 세계 연ung은 빠르게 그리고 넓게 페이스 앤 스페이싱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지수의 백업 센터로 양인영 정도 있으면 빅맨짓은 이미 훌륭한 구성입니다. 어차피 주요 게임에서는 박지수가 30분 이상을 뛸 테니까요. 박지수가 무조건 30분을 뛴다고 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박지수가 복귀는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니까요. 박지수가 30분 뛸 수 있고 양인영이 10분, 15분만 뛴다 그러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포스트는 맞아요. 근데 여태까지도 박지수가 정경기, 풀타임 이렇게 뛴 건 아니고 일단 박지수는 참가 자체가 불투명하고요. 앞으로는. 양인영도 언제까지 해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30이에요. 앞으로 5년 정도는 괜찮겠죠. 시즌 내내 피로 골절 안고 뛰었는데 그 시즌 끝난 지 몇 달이나 돼가지고 벌써 완전한 상태일 거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훌륭한 구성이라는 거는 오히려 여태까지 포스트 구성을 보면 여기에 양인영 대신 배혜윤 들어가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좋은 구성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뭐 다 잘 됐나?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이미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걸로 다 커버가 될 거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물론 기대는 해봐야겠지만 앞으로 혹시나 진한 선수도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 4번 자리도 박지현을 올리거나 강희슬을 올리거나 이해란이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러다가 덜컥 박지수 못 나온다고 해봐요. 양인영 혼자서 센터 풀타임 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자리도 중요한 건데 지금 4번 자리도 로스터가 되게 빈약해요. 진한만 계속 뛸 수 있고 김태현만 계속 뛸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닌데 나머지 4명은 드리블, 패싱, 슈팅, 돌파에 능한 선수로 가득하면 됩니다. 디펜스는 풀 프레싱으로 자주 교체하면 됩니다. 일본도 그렇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선수가 가득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금 가드도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그런 선수는 가득하다는 얘기죠. 제가 고등학교에서 재원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은 없어도 키워서 외우면 되죠. 그 재원 없는데 어디서요? 이 장난치는 거지, 이게. 아니, 본인은 그다 남들 보고 생각하는 게 어쩌니 이러면서 정작 본인 한 얘기는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내가 이분한테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오피니언 리더예요, 누가. 말 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말 안 돼도 적당히 안 돼야지. 물론 전문가들끼리 나와서 얘기해도 의견 다 달라요. 견해 차이는 당연히 다 있고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견해 차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지금까지 박지수, 양인영보다 더 좋은 포스트를 가지고 나간 적이 많은데 그래도 안 됐는데 박지수, 양인영이면 무조건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럼 4번, 5번에서 안 되면 4번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4번도 더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일본이 그렇게 따라서 무조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본은 그런 선수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문제인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진짜 일본처럼 그만큼 재원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되냐고 지금 4번도 없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박지현이랑 강희슬이랑 다 4번으로 끌려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럼 가드 누가 봐요? 윤예빈 돌아오겠죠. 윤예빈 혼자 다 해요? 지금 이번 아시안컵 명단만 놓고 봐요. 물론 개인기 좋은 선수들 있지만 솔직한 말로 이 중에 패스 잘하는 선수는 이경훈 선수는 다음 대회에 없을 가능성이 제일 크니까 뺄게요. 일단 안혜지밖에 없고요. 뭐 슈팅력 되는 선수 몇 명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슈팅력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뭐 드리블 돌파 되는 선수 몇 명 있긴 하지만 이 4가지가 다 되는 선수는 솔직하게 말해서 뭐 박지현이나 박지현 없는데요? 그런 선수들이 가득하면 나 걱정을 안 하지. 가득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연ung 역사에서 포인트 가드가 프레임과 디펜스까지 모두 좋았던 선수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합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지난 15년간 수 버드가 포괄였습니다. 자꾸 운동력 중간 이하, 디펜스 최하위권, 개인기 중간 이하. 그런데 15년간 교체하지 않고 수 버드가 금메달만 5개를 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코트 비전, BQ,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다 루이가 165cm에 디펜스는 자동문인 선수입니다. 마치다 루이가 디펜스는 자동문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냥 WNBA만 보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일본 리그 기록을 봤는데 전체 스틸이 2위던데? 지금 우리나라 가드들이 일본 가드들보다 수준이 높나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일본 리그에서 전체 스틸 2위라고요. 마치다 루이가 WNBA에서는 당연히 수비가 약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후버드가 작다고 하셔가지고 내가 봤는데, 미국에 지난 올림픽 참가했던 선수 명단을 보면은 182cm에 다이애나 터라시도 182cm로 가드 포지션에 있기는 했는데, 빼고는 가드 포지션은 전원 180 이하예요. 가드 중에 3명이 175cm예요. 후버드하고 키가 같아요. 그러니까 후버드가 키가 작은데도 포인트 가드로서 다른 영양 출중해서 출전한 게 아니에요. 다른 대표 포인트 가드들이랑 키가 같아요. 이거 확인도 안 해보고 하시는 얘기고, 그 후버드가 WNBA 기준으로 보면은 뭐 개인기나 디펜스 사이즈가 전체에서 보면 좀 평균보다 조금 아래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종합평가에서 포지션의 전문성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무슨 시야 넓고 머리 좋은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 했다 그래요. 시야 넓고 머리 좋고 이거면 이게 끝이면요, 그냥 보는 것만 잘해요.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근데 후버드가 진짜 보는 것만 잘해가지고 대표 포인트 가드를 그 최강 미국 팀에서 15년을 했다.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얘기하신 게 전부 다 한 번만, 로스트 한 번만 봤으면 안 할 얘기들만 자꾸 하고 계세요. 제가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그 금융법을 어떻게 쉽게 바꿀 건지 얘기해 보라고. 그거 왜 얘기 안 하세요? 바꾸는 게 너무 간단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 그에 관련해서 묶여있는 금융법을 어떻게 쉽게 바꿀 거냐니까요. 그거 왜 얘기 안 하냐고요. 그렇게 자신있게 남들은 다 문제를 안 시고 얘기해놓고서. 그리고 여자 농구 역사에서 그 프레임이랑 디펜스가 다 되는 1번이 없었다. 그거는 우리나라 농구를 봤으면 그런 말을 못하죠. 어디 해외에 사시다가 최근 3년 이내에 귀국하셨나요? 그리고 그 전에 한국 여자 농구는 아예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얘기하시는 게 좀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분명히 옛날 자료 다 있고 옛날 관전평 다 있거든요. 저도 옛날 경기 다 봐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찾아보는 것도 있고, 옛날에 평가나 이런 게 남아있고, 기록도 남아있고 하니까 그걸 보고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오피니언 리더라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남들이 다 문제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왜 확인 안 해봐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주전 1번이 누구였냐? 이승환입니다. 이승환은 가드치고는 키도 170 넘고요. 그리고 수비가 특기인 선수였고 웨이트가 그렇게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선수가 우리가 본 마지막 포인트 가드예요. 그럼 그 이후로는 누구냐? 포인트 가드가 빠지니까 박혜진, 김단비, 김한별 이렇게 1번 세웠죠. 뭐 박혜진, 김단비가 프로필에 따라서 178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 180으로 봐야 돼요. 특히 김단비는 팔도 더 길어요. 김한별 피지컬 말할 것도 없고요. 셋 다 수비는 진짜 정평이 난 선수들이고, 그 웨이트? 그냥 가드하고 매치업 되면 그냥 포스터보에 밀어버리는 선수들인데, 김단비, 김한별은 가드하고 매치업 되면이 아니라 누구랑 매치업 돼도 포스터보에 밀어버릴 수 있는 선수죠. 그런 선수들이 1번을 봤었는데, 뭐 세계적으로 그런 선수가 없다. 우리나라 농구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농구 얘기. 가드들 피지컬은 중국만 봐도 우리보다 훨씬 좋고요. 호주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디에 대놔가지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세계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되는 선수가 없다고 그럴까요? 최소한 거기에 맞상대는 될 정도 피지컬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들 허예은을 조금 우려를 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도 일단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는데 방법 없으니까 뽑자는 거예요, 저는. 일본이나 아시아 각국에서 박재수 한 명을 부러워해서 잠을 못 잡니다. 저런 센터는 아시아에 3명밖에 없는데 나머지 둘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칠구들 말로는 우리에게 박지수가 있었으면 금메달을 노리겠다. 물론 가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4번들을 고민하시는지 가드진과 벤치가 두터우면 됩니다. 이게 말장난이지 이게. 가드하고 벤치가 두텁냐고요 지금. 안 두터우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자꾸 하는데 좀 안 봤어야 돼요? 안 보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가드는 두텁냐고요. 벤치 채울 멤버는 다 되고. 차라리 농담이라고 하면 나 유쾌하게 받으려고 그랬거든? 말이 안 돼도 좀 적당히 안 돼야죠. 물론 다 맞는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다 견해 차이도 있고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그만큼 가드진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농구는 좀 과격하게 말해가지고 패스되고 득점되는 선수 5명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있냐고요, 지금. 없으니까 걱정하죠. 없으니까. 지금 5번도 지금 건강이 진안도 빠질 것 같고, 김태현도 언제 확리할지 모르겠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5번만 가지고 골밑을 다 커버하는 게 어려운데, 그럼 당연히 4번에서 나머지를 메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포지션별 역할을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당연히 1번은 박지수가 있으면 금메달 노리겠다 하겠죠. 결승전에서 15점 차이밖에 안 났는데. 박지수까지 있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메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만도 하죠. 무슨 우리를 부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내에서는요, 일본이랑 중국 빼면은 우리랑 경기가 되는 나라도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박지수 하나 있는 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리그가 제대로 있는 거, 그걸 부러워해야 될 상황이고요. 필리핀도 리그가 프로화 된 지가 역사가 되게 짧고 그렇던데요. 뭐 필리핀 남자는 농구 되게 잘하잖아요. 남자는 중동 나라들 농구 잘하는데 여자는 그러냐고요? 아니잖아요. 오세아니아가 껴서 그렇지 사실은 아시아 농구는 한중일이에요. 근데 중국이 우리를 부러워요, 일본이 우리를 부러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본도 도카시키 라무가 있는데 무조건 박지수를 부러워한다. 지금 박지수를 지금 전부 다 제대로 뛸 수 있는지 그거 걱정하는데, 그 박지수만 있으면 되고 박지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여태까지 박지수가 없었냐고요. 그래가지고 최근 10년에 우리나라 여자농구 국제 성적이 제일 안 좋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박지수는 계속 건강하다고 담보가 되냐고. 이런 말장난 좀 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말장난하고 물론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좀 너무 도가 지나쳐요. 아니 있지도 않은 거 그거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말장난이지. 4번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5번이 지금 안정적이지 않은 게 제일 크고요. 근데 그 5번으로 들어갈 걸로 물론 제일 희망적으로 봤을 때 박지수가 들어갈 걸로 제일 유력한데, 그럼 이전에는 배혜윤이 4번 해주기도 했고 진한이 해주기도 했고, 근데 이 진한도 앞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고요. 배혜윤 이제 없을 거고요. 그럼 양인영인데 양인영은 센터 백업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옆에 김단비, 강희선 세워놓고 했는데 이제 김단비도 없다고요. 이해란 혼자 다 시켜야 된다고요. 이해라는 풀타임 뛰면서 그게 되겠냐고, 솔직히 말이고. 이 포스트가 못 받쳐주면요 결국에는 가드에서 또 끌어당겨야 돼요. 윤예빈이고 박지현이고 다 끌어당겨지겠죠. 왜 키는 되니까. 그럼 가드진은 어떻게 구성할 거며. 이런 연쇄적인 효과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세계 랭킹 12팀을 부러워한다. 일본도 도카시키 라무 193cm를 빼면 일본 태생 흑인 포워드 2명이 모두 182입니다. 박지현보다 작습니다. 한국 연홍이 역사상 최고의 멤버를 보유한 시기입니다. 신장 콤플렉스는 페이스 앤 스페이싱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 가드진이 일본처럼 전원 월드클래스로 성장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되냐고. 이래서 자꾸 장난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농담으로 그냥 낚아줘가 그냥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얘기였으면은 저도 유쾌하게 그렇게 돼야죠 그러고 넘기려고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지금 박지수랑 도카시키 라무를 보면요 지금 도카시키 라무가 상태가 더 좋아요. 왜? 박지수가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더 부러워할 일이 없고요. 일단 지난 명단에서 일본의 대표팀을 보면요 193에 도카시키 라무가 있고요, 184에 히마와리, 180에 오코에 모니카, 183에 미야자키 유키, 185에 타카다 마키, 182에 스테파니 마우리가 있죠. 물론 이 중에 두 선수는 이번 아시안컵 명단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선수 중에 이 정도 되는 신장인 선수 나오겠죠. 제가 프로필을 다 못 봤는데 그 명단만 보고 프로필을 못 봐가지고 그런데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은 지난 대회에서도 180 이상 선수가 일본은 6명이 나왔는데 왜 다 박지현보다 작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그렇게 잘 아시면 명단 한번 봤으면 아실 건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그럼 뭐 우리는 뭐 되게 큰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물론 일본이 단신 가드들이 많긴 해요. 근데 그 단신들을 낀 이유는 신장을 커버할 만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래서 끼는 게 아니라 빼면은 진짜로 아무도 없어가지고 들어가요. 이 상황 차이를 봐야 되는 거고, 프로트 라인을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작지도 않아요. 뭐 박지수가 이번에 프로필 보니까 뭐 198로 등록됐던데 이거 어디는 193이고 어디는 195고 이런 선수라서 198은 솔직히 아닌 것 같고요. 일본처럼 전원 월드 클래스로 성장이 안 됐는데 무슨 앞으로는 그렇게 키우면 된다고. 앞으로 그렇게 키우려면 재원이 돼야지 그렇게 키우지. 제가 고등학교 재원 얘기만 몇 번을 해요 지금.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죠. 다른 분들 이렇게까지 짜증나게 안 하거든요. 악플 다는 사람보다 더 짜증. 나보고 그냥 차라리 너 따위가 무슨 영상 찍고 있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짜증나요 지금. 이래놓고 오피니언 리더라는 말이 나와요.
오피니언이랑 리더라는 말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 반면교사 같은 건가? 우리나라 앞으로 나올 선수 중에 180 넘는 선수가요. 진화는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말 제가 하고 있으니까 뺄게요. 양인영, 박지수, 박지현, 이해란. 끝이에요. 일본보다 높이 안 돼요, 앞으로는. 당장 박혜진 빠지고, 뭐 박혜진 빠진 자리는 윤예빈이 들어오겠죠? 키아나 스미스도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 정도 되면은 180 원초 근처는 됐는데, 그럼 1번 자리가 앞으로 1번보다 크지가 않을 거예요. 앞으로 1번 보는 선수들이 안혜지, 허예은이거든요. 근데 안혜지는 제가 수비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요. 앞에서 짱짱하게 버티는 건 돼요. 근데 허예은은 피지컬이 좀 웨이트가 약해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뽑아야 된다고 봐요. 왜? 그 나이대 선수 중에 그 정도라도 되는 선수가 솔직히 없거든요. 그리고 이소희도 앞으로 2번 자리에 들어갈 건데 이소희도 17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1번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JBA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뒤져봤는데 JBA에서는 못 찾았고요. 이거 2021년 기준 자료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일본은 2021년 기준 여자 고교 농구부 3,598개 팀 53,278명 이 정도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지난대회에 나온 선수 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68명이에요. 일본은 앞으로도 그 치열한 고교 풀에서 그걸 뚫고 살아남은 경험을 하는 선수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일본은 지금 목표 달성하고 그 다음에 세대 교체도 준비하고 하면서 조금 풀어진 상황이지 일본이 앞날을 걱정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무슨 남의 앞날을 걱정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돼요. 남 걱정할 상황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슨 역대 최고 멤버예요. 지금 이번에 나갈 팀 역대 최약일지도 모르겠는데 김단비만 빠져봐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노스터 구멍 났어요. 다. 그 구멍 난 자리를 다 메워주던 선수가 김단비인데 이번을 끝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자, 딱 10년 전 우리나라 국가대표 로스터 불러드릴게요. 센터 2m2 하은주. 근데 왜 여기는 2m라고 표기되어 있지? 센터 양지 185, 센터 강영숙 186, 신정자 185cm 포워드. 여기는 포워드로 됐고요. 4번으로 출전한 거죠. 그러면 포워드 곽주영 185. 이 두 선수는 뽑을 때부터 4번을 쓸 거 염두에 두고 뽑은 거네요. 3번 자리에 김정은 180, 김단비 178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좀 2cm씩 낮춘 건지 김단비 선수가 프로필에 따라서 180도 있고 178도 있거든요. 근데 김단비 선수는 키보다 더 높게 봐야 돼요. 점프력도 괜찮고 팔도 더 길기 때문에 키보다 더 피지컬을 좋게 봐야 돼요. 3번에 이명희 178cm. 일단 3번 자리는 그렇고요. 2번 자리에 박혜진 178, 변현아 178, 이경은 176, 이미선 174. 174가 제일 작았어요. 이때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실적에서 174면요. 이번에 뽑힌 김진영 선수가 176이죠. 근데 3번 봐야겠죠. 이런 상황인데 무슨 역대 최고의 로스터니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박지수는 박진자 선생님이랑도 한번 비교해 볼 만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대급 재능이 맞아요. 근데 지금 박지수 상태가 그런 상태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 하은주랑 비교하면은 이때 하은주가 더 파괴적이에요. 사실은. 골밑도 185가 안 되는 선수가 없어요. 4, 5번 포지션 다 합쳐가지고. 근데 지금은 185 넘는 선수가 박지수 빼면 아무도 없거든요. 높이로 봐도 그렇고 단순히 높이만 볼 게 아니라 이때 선수들은 그래도 고교 인재풀이 되고 이럴 때 선수들이에요. 충분히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러고 올라온 선수들이고 10년 전까지가 그래도 우리나라 농구가 국제 무대에서 통하던 때죠.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따고 이러던 때니까 우리나라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호주 끼고 나니까 아시아에서 4등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먼저 그렇게 했던 그 로스터보다 그 박혜진 배민 빠지면서 더 약해졌는데 무슨 지금 역대 최고예요. 뭘 보면 역대 최고인지 그걸 좀 얘기해봐요. 이번 좀 얘기해봐요. 이번엔 진짜로. 그거랑 금융법 어떻게 쉽게 바꿔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제도 똑같이 바꿀 건지 그거 좀 얘기해봐요.
우리나라가 호주나 미국처럼 그렇게 중계권 팔려면은 전 세계 각국에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진행되고 있는 여자 농구 리그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나 이래야지 팔려요. KBO가 그래서 팔렸잖아요. 근데 KBO는 한미일 3대 리그고 이렇게 자꾸 장난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비하기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물론 나도 이런 농담 하긴 하지만 아, 그래서 농담이면 그냥 넘기려고 물어봤잖아요. 농담이면 유쾌하게 넘기려고. 말이 안 돼도 적당히 안 돼야지.